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이름하여 카메라 마사지의 모든 것, 영상 파일 잘 받는 법, 영상을 분위기 있게 만드는 법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사진빨 안 받는 얼굴의 특징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항목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영상에 잘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즉각적인 노력, 장기적인 노력, 그리고 촬영 편집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장 나 내일 뭐 면접이다, 뭘 찍어서 올려야 된다 할 때 쓸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부터. 첫 번째는 화면을 위한 메이크업, 그리고 이미지 세팅인데요. 사실 근데 제가 막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메이크업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 진짜 기본 오브 기본, 요거 안 하면 진짜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없다 하는 정말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이목구비보다 비율입니다. 요거는 이제 방송 쪽에 잠깐 스쳐라도 지나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본 얘기일 건데요. 이목구비 생긴 거는 그 사람의 개성인 거고, 그 비율이 맞아야지 사람들이 안정적이라 느끼고, 안정적으로 느껴야지 호감의 이미지가 돼요. 기본적인 비율 1대 1대 1. 여기서 뭐 트렌드 따라서 여기가 짧아지기도 하고 여기가 짧아지기도 하는데, 이 비율을 맞춰주셔야지 화면에 안정적으로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화면에 딱 나왔을 때 이 밑에 부분보다 이마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요새도 이마는 여기까지 지금 다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 눈썹도 원래 더 붙어 있었는데 위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안부가 길게 나온다 하시면 여기 블러셔를 줘서 음영을 준다거나, 여기 코 밑에 음영을 준다거나 하면 중안부 메이크업 치면 다른 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참고해서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율,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눈썹 끝이랑 입술 중앙을 기준으로 이 삼각형이 예쁘게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입술부터 눈썹 끝까지 대각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촬영 카메라를 켭니다. 첫 번째 비율을 맞췄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부정적으로 튀는 부분을 좀 중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건 정말 카메라를 켜고 내가 내 모습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실물이랑 카메라에 나왔을 때 얼굴이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저는 요거 이론 처음 들었을 때 북반구형, 남반구형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면 직선형, 곡선형,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돋보이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카메라에서 저는 남반구형 얼굴, 더 보이는 얼굴, 동그란 눈, 동그란 코, 앞광대, 그리고 볼살이랑 동그란 얼굴이 강조되면서 정말 더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중화를 시킨 거고, 예전 영상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돋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곡선의 이미지를 중화시킬 수 있는 요소, 이런 머리도 생머리로 했고 눈썹도 조금 더 뾰족하게 그렸고요. 붓기랑 살을 빼고 얼굴형 관리를 하면서 이 둥근 느낌을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결국 자기한테 잘 나오는 각을 찾는 거거든요. 저는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동글동글한 요소들이 더 부각이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코 때문에 약간 직선의 느낌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찍을 때, 뭔가 내가 잘 나오고 싶다 할 때는 살짝 옆으로 돌려서 찍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깨도 제가 전략적으로 많이 노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동글동글한 얼굴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디테일인데, 피부 표현도 직선형 얼굴, 곡선형 얼굴에 따라서 다르게 해줘야 된대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건성이니까 무조건 촉촉하게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원래도 촉촉하게 하는 편이고. 근데 저처럼 곡선형으로 이렇게 막 광대나 이런 볼록볼록한 게 돋보이는 분들은 피부도 같이 이렇게 촉촉하게 할 경우에 이런 굴곡이 더 부각이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매트하게 깔아서 이런 굴곡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촬영할 때는 최대한 그냥 매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표현도 은근 크니까 이것도 카메라 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도 의외로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표정이랑 자신감입니다. 아 뭐야 뻔한 얘기 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이나 모션이 좀 자연스러우면 상대적으로 얼굴에 시선이 덜 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송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말이나 모션을 보지 그 사람의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겟레디 윗미를 찍는 뷰티 유튜버가 아니라면 카메라 안에서 이목구비나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카메라랑 빨리 친해져서 이걸 갖고 노는 게 훨씬 더 카메라에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고, 나머지는 조금 다 아시는 팁일 텐데, 그냥 이렇게 머리를 푸는 것보다 흰 배경에서 머리를 묶는 게 훨씬 더 갸름하게 나와요. 이렇게 머리를 다 뒤로 넘기면 머리랑 얼굴이랑 대비감이 심해서 턱선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머리를 묶으면 더 갸름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붓기가 정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침에는 촬영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로 찍어야 된다 그러면 머리를 찬물로 감고 찍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몸은 옷가지를 다 실루엣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살이 엄청 찐 체형은 아닌데 니트를 입으면 제 원래 몸보다 훨씬 더 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핏한 옷을 입는 게 영상에서는 더 잘 나온다. 핏한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래도 몸 체형이라도 잡아주는 옷을 입어야지, 아니면 그 옷까지 내 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카메라에 잘 나오기 위한 기본 오브 기본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관리하는 영역이 얼굴형 그리고 바디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영역이 얼굴형. 저는 하관이 있는 얼굴형이고 지금 볼살이 많이 빠졌지만 원래는 볼살이 더 많은 얼굴형이어서 절대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일단 효과를 가장 많이 봤던 게 경락이랑 고주파 관리인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뼈랑 살이랑 같이 발달한 얼굴형이라서 먼저 경락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 고주파 관리를 해서 얼굴형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선호하는 관리가 그냥 딱 바로 효과가 나는 그런 관리보다 꾸준히 좀 적금처럼 관리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를 선호를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관리가 고주파 관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고주파 관리 위주로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고주파 관리가 뭐냐면 체내열을 발생시켜서 콜라겐을 만들고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관리예요.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을 완전 바꾸겠다 이런 거보다는 미래의 내 얼굴을 위해서 3년, 5년 계속 꾸준히 투자하는 적금처럼 드는 관리예요. 근데 관리샵 가는 것도 번거롭고 꾸준히 관리했을 때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해서 보통 홈케어로 많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고주파 기기 메디큐브 AGR 울트라튠 40.68, 지금 이거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핫하기 전부터 받아서 좀 오랜 기간 써봤는데 얼굴형 그리고 탄력 관리에 특화된 기기라서 또 소개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광고는 믿고 거른다, 안 듣는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광고 제품을 더 까다롭게 봐요. 그냥 제가 캐주얼하게 소개드리는 제품보다 저는 원래 광고 제품을 더 엄격하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특히 이런 고가 미용기기는 제가 정말 까다롭게 보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고주파 기기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한 장점이 있고, 특히 이런 홈케어 기기들은 쓸 때 불편하거나 귀찮으면 당근 아니면 장롱행이거든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안 귀찮게 만들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제가 써본 기기 중에 가장 안 귀찮게 할 수 있는 기기라서 또 자신있게 들고 왔습니다.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새 기기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얼굴형 관리하고 싶다, 탄력 관리, 얼굴 선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울트라튠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부터 왜 괜찮다고 느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기기 자체가 진짜 심플하고 사용법도 직관적이에요. 보통 이런 거 막 전화기처럼 선 주렁주렁 달려있고 뭐 충전기 따로라서 거의 장비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요게 끝입니다.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컬러는 5가지인데요. 컬러별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영역이 달라요. 저는 탄력 레드에 4단계로 맞춰서 볼이랑 이마, 눈썹 이쪽을 관리하고, 또 초록색 볼륨 컬러 1단계로 맞춰서 입가랑 눈 밑을 관리하고 있어요. 앱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저는 관리하고 싶은 부위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예전에 쓰던 고주파 기기도 좋았는데 거기는 전용체를 써야 돼서 다 하고 나서 다시 화장실 가서 씻은 다음에 내가 원래 쓰던 기초 제품 바르고 이런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기는 전용젤이 필요 없어서 그냥 원래 내가 쓰던 기초 제품 바르고 요거만 쓱쓱 이 단계만 추가해주면 된다. 그래서 쓰고 나면 얼굴에 열감이 올라서 빨개지거든요. 근데 이 열감이 올라야지 콜라겐 생성에 효과가 있는 거라서 피부과에서 고주파 관리 받고 나서도 이 열감을 유지하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서 열감이 느껴지면 아 지금 콜라겐이 열일이 하고 있구나 하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얼굴선 실루엣에 효과를 느꼈고 살짝 늘어진 살들이 올라붙어서 얼굴선이 매끄러워지는 느낌. 근데 1회 사용만으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난다기보다 꾸준히 4주를 사용하면 피부 고민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 네 설명 들으니까 고주파 기기 좋은 거 알겠다. 근데 그 많고 많은 기기들 중에서 왜 울트라튠이냐?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깊이, 세게 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실 피부 탄력을 말할 때 언급되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진피층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층이 아니라 바로 2층을 공략해야지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콜라겐이 가득한 피부 속 3mm 지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층에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이 진피층의 고주파를 침투하는 깊이를 결정하는 게 이 전극의 간극이래요. 기계를 보시면 이 팁들이 있는데 두 개의 팁끼리 전류가 흐르면서 자극을 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 헤드 팁을 자로 재보면 이 봉끼리의 간격이 딱 6mm인데 포물선 형태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공략했던 그 진피 3mm 지점에 정확하게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제품은 가정용 제품 중에 가장 높은 주파수 40.68MHz, 국내 홈케어 고주파 기기 중에 가장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양손을 천천히 비빌 때보다 빨리 비비면 마찰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울트라튜는 40.68MHz의 높은 주파수라서 1초에 4068회의 진동을 일으켜서 열이 더 빠르고 강하게 발생돼요. 시중의 홈케어 고주파 디바이스는 거의 0.5에서 3MHz인데요. 40.68MHz는 우리가 피부 관리실에서 받는 튠 땡땡땡이랑 동일한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고주파 기기들보다 조금 더 열이 빨리 발생하고 오래 머무는데 요거는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는데 좋은 열감이니까 오래 유지를 시킬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 스펙이 엄청난 건데 여기서 미세 전류까지 더해서 진짜 콜라겐 생성에 특화되어 있는 기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절대 빠질 수 없는 안정성인데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건데 사용하다가 아프거나 부작용이 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팁에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피부 온도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출력을 차단해서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픈 기기를 절대 못 쓰는데 이거를 멈추지 않고 사용했을 때 그냥 느껴지는 자극이 따뜻함?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 절대 못 참는다, 겁 많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기예요. 그리고 같이 사용하면 좋은 비타C 캡슐 크림도 있어요. 원래 사용하는 제품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 캡슐 안에 기미 잡티를 밝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생긴 기미부터 숨어있는 기미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영상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5일간만 50% 할인 프로모션을 한대요. 기존 AGR 유세라 딥샷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만원 추가 할인되는 보상 판매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소개드린 비타C 캡슐 크림도 같이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지구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가지고 왔으니까 더보기도 꼭 참고를 해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저는 3년 동안 경락이랑 고주파 관리로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는 거. 진짜 이게 제 얼굴형 관리의 다입니다. 그 다음은 또 바디인데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같은 몸무게라도 체지방이 적은 체형이 영상에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체형이랑 몸무게 상관없이 그냥 탄탄하게 관리한 몸이 훨씬 더 화면에 잘 나와서 저도 근력을 키우는 PT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깨인데 사실 여기는 우리가 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승모근 그리고 팔 부분인데요. 등 운동을 해서 이 말린 어깨를 펴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승모근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승모근 부분을 조금 괄사로 풀어주는 거.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데 이 떨어지는 각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팔뚝 운동을 해서 여기도 라인을 좀 다듬는 거. 우리가 팔 운동할 때 무게를 좀 많이 치면 여기 알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게는 절대 욕심 안 내고 그냥 횟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횟수를 많이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영상에서 분위기 내기, 촬영 편집의 영역인데요. 저는 의외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배경인데요. 저는 배경이나 의상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영상 주제 따라서 그 맥락을 만드는데 책 추천,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저기 커튼 블라인드 쳐가지고 뷰 보여줍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삶의 질, 수직 상승,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뒤에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세팅인데 그냥 힘 벽에 대고 말하는 거랑 이렇게 맥락이 주어졌을 때 제 말에 대한 힘도 생기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껴지는 감정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품이나 옷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배경도 있는데 이건 진짜 미세해서 눈 예민하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살짝 어두운 나무 재질이 뒤에 들어가면 옷에 무드가 더 삽니다. 그래서 저는 뷰티 찍을 때는 자연광으로 갔고 패션 룩북 찍을 때는 조금 더 명도가 낮은 그런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편집의 영역인데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색보정. 저는 캐논 G7 마크2로 찍고 있고 색보정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굴 찍은 거랑 제품 찍은 거랑 톤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찍고 나서 프리미어로 바로 열면 되게 얼굴이 주황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프리미어 들어가면 그 루메트리 컬러라고 미세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도드라지는 색감은 맞춰서 색감을 조정하고 그리고 저만 하는 게 있는데 비네팅을 조금 조절을 합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저만 하는 건데 비네팅이 좀 잡히면
여기는 배경을 눌려주고 제가 조금 더 살더라고요. 그래서 색감 조정할 때 이것도 살짝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얼굴이랑 제 영상에 어울리는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일단 해보고 안 어울리면 그냥 빼세요. 그 다음 제가 신경 쓰는 것들이 효과음이랑 폰트인데 이거 너무 길게 말하면 진짜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진짜 완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효과음은 정말 의미 있게 쓰는 게 아니면 빼는 게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상을 기획할 때 큰 주제가 있고 그 세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큰 주제가 넘어갈 때 효과음이랑 세부 주제가 넘어갈 때 효과음이랑 통일을 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다음 얘기로 넘어간다. 이런 걸 인식을 시켜줘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좀 안 잡아주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를 줘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좀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효과음으로 좀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기본인데 이 모션에 맞는 효과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좀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강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휙 지나가는 모션에는 휙 지나가는 효과음을 써야 돼요. 휙 지나갔는데 그냥 정적인 효과음을 쓰면 좀 어색해져요. 그리고 작은 자막이 나올 때 이런 거는 그냥 딱딱 짚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과한 효과음을 쓰면 난잡해지고요. 그리고 폰트도 요새 유행하는 폰트 많잖아요. 근데 그냥 유행한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폰트의 무드를 읽고 나서 써야지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부러 영화나 넷플릭스 느낌을 내려고 영화에서 쓰는 자막체를 쓸 때가 있거든요. 토크나 브이로그 영상 만들 때는 이렇게 약간 영화 느낌이 나는 자막을 일부러 달고 또 요새 많이 쓰는 자막이 그냥 기본으로 설정된 자막 같은 거. 원래 패션에서 그냥 툭 입는 간지 뭔지 아시죠? 약간 난 안 꾸몄어 하는데 약간 멋있는 그런 간지. 그래서 나 편집도 별로 신경 안 썼어. 근데 약간 무드 있지? 멋있지? 약간 이런 스웩으로 쓰는 폰트인데 다 세팅된 상태에서 그런 날것의 폰트를 쓰면 굉장히 영상이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메탈 폰트 이런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또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울릴 것 같은데 원래 제가 막 클래식하게 입었는데 메탈을 박아버린다 이러면 굉장히 떠요. 그래서 그냥 유행한다고 이것저것 다 넣는 게 아니라 이 폰트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어떤 무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폰트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폰트 크기 같은 것도 이제 채널 색마다 되게 다른데 뷰티 패션 채널들이 자막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작아요. 그리고 저도 진짜 작은 폰트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서 자막을 달거든요. 근데 자기 개발 영상에서 뭐 책 추천 영상에서 작게 달잖아요. 그럼 댓글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저는 2030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막이 작아도 막 그런 컴플레인이 심하진 않은데 만약에 경제, 자기 개발 그리고 남자 구독자들이 많은 연령대가 높은 채널에서 막 작게 달잖아요. 쌍욕 먹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나는 효도폰이다 생각하고 크게 박아줘야지 CS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즉각적으로 영상이 잘 나오는 법, 꾸준히 관리하는 법, 영상 촬영 편집법까지 제가 아는 거 다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는 광고든 뭐든 제 채널에서 올라가는 영상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저 오늘도 진짜 진심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